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교원 자격증을 손에 쥐셨네요. 그런데 아마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일 겁니다. 평생의 안정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릴 것인가. 오늘 공립과 사립이라는 두 교사의 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원 자격증 취득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어쩌면 교직 생활 전체를 좌우할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고민되시죠? 먼저 공립학교 교사가 되려면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임용시험이죠. 정식 명칭이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와, 진짜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임용고시라고 하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국공립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립과 사립, 이 두 갈래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둘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교사의 신분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차이의 시작점이에요. 왼쪽을 보시면 공립교사는 국가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고, 오른쪽의 사립교사는 학교법인의 직원이죠. 이게 그냥 소속이 다르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 신분이라는 근본적인 차이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이 겪을 채용 과정부터 학교 문화, 심지어 동료 관계까지 정말 모든 걸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럼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뽑는 과정은 어떻게 다른데? 채용 과정 말이죠. 이걸 비유하자면 하나는 정해진 관문을 하나씩 통과하는 장애물 경주 같고요. 다른 하나는 출구를 알 수 없는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변화가 뭐냐면 바로 1차 시험이에요. 이제는요, 모든 사립학교가 1차 필기 시험을 공립임용시험에 위탁해야만 합니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선은 똑같아진 거죠. 하지만 진짜 운명이 갈리는 곳은 바로 2차 시험입니다. 공립은 교육청에서 정한 표준화된 면접이랑 수업 실현을 보지만, 사립은 학교법인이 직접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 학교에 딱 맞는 인재다 하는 사람을 뽑는 거죠. 바로 여기서 길이 완전히 나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위탁 채용 제도가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사립학교 채용이 좀 깜깜이 채용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걸 줄이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만들자 해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립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도 예외 없이 누구나 공립임용 1차 시험이라는 똑같은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사실 교사 채용 제도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해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1990년만 해도 특정 국립대 출신을 우선 뽑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91년부터 공개 경쟁 시대가 활짝 열렸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2023년 모든 사립학교까지 1차 시험을 통합하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점점 더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제도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도 지금의 교사 채용 시스템은 여전히 아주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공정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가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줄다리기의 구도는 아주 명확해요. 한쪽에서는 정부랑 교육청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먼저다, 채용 비리 같은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교의 자율성을 지켜달라, 우리 학교의 교육 철학에 맞는 교사를 우리 손으로 뽑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시험 과정 자체가 완전 블랙박스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채점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조차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하죠. 거기다 출제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도 있었고요.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 사람을 뽑아놓고도 2차에서 이번엔 우리 학교에 맞는 사람이 없네요 하면서 아예 안 뽑아버릴 수도 있어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어렵고 힘든 관문을 다 통과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드디어 내가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럼 내 책상,
내가 가르칠 교실, 그리고 매일 얼굴을 마주할 동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시험 너머의 진짜 교직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현직 교사이자 작가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립학교에서는 내 옆자리에 동료가 3년에서 5년이면 떠날 사람이다. 와, 이 한 문장이 공립학교의 동료 관계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그 똑같은 사람을 수십 년 동안 보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정말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두 학교의 문화를 딱 요약해 주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전보제도 때문에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학교를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동료는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성장이나 자율성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반면에 사립학교는 한 번 들어가면 평생을 한 곳에서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정말 가족처럼 끈끈해지기도 하고 그 학교만의 고유한 민화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6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바로 여러분이 한 사립학교에 들어가서 정년 퇴직할 때의 나이입니다. 20살, 30살에 시작해서 60이 될 때까지. 사립학교 교사가 된다는 건요. 좋든 싫든 그 하나의 공동체에 내 교직 인생 전체를 건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공립과 사립 두 길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과연 나에게 맞는 길은 어디일까?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공립의 길은요, 표준화된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반면에 사립의 길은 한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공동체의 문화가 나랑 정말 안 맞는다? 그럴 때의 리스크는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셨나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순환이냐, 한 곳에 깊이 내리는 뿌리냐, 과연 어떤 환경이 여러분이라는 교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성향과 가치관에 꼭 맞는 길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